이제 기본서에서 페이지 109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인데,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예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전번 시간에 배웠는데,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 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에 대한 내용 두 개 있어요. 신고 의무, 하나는 납부 의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 관련 가산세로 되고, 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부 관련 가산세로서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이 납부 지연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시험하고 같이 연결해 볼 때 숫자가 아주 복잡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맞게 적어져요. 우리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 나왔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다. 이것만 알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의 숫자들은 전부 다 버리시면 됩니다. 간결한 내용만 압시다. 신고 관련 가산세, 이 내용만 아시면 되는데,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마다 석 줄, 넉 줄이에요.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글자 찾기 하시면 돼요. 문장을 쭉 가볼 때 가산세 문제였다고 하였을 때 문장에서 적게 신고 아니면 과소 신고,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에 가셔서 10%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새로 오신 분들이 체킹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체킹해 드릴게요. 기본서에서 109페이지 보시면 1가로에서 일반 가산세, 그리고 그 밑에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동그라미 3번이에요. 거기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석 줄이죠.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글자 찾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밑으로 두째 줄 보시니까 첫 글자 다, 바로 옆에 적게 신고 밑줄.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100분의 10, 100분의 10이니까 10%. 이렇게 두 구절 알았으면 요 한 문장은 암기가 된 겁니다. 또 다시 동그라미 1번 갑시다. 위에 동그라미 1번. 여기도 한 문장으로서 두 줄이죠. 여기에서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지방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다 밑줄. 이 말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20%. 20% 가산세. 동그라미 2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글자 찾아보세요. 부정. 부정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40%. 이게 일반적 경우입니다. 그럼 일반적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적어주면은요, 문장에서 적게 신고 나왔으면 10%. 또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다 보니까 무신고, 이 말 나왔으면 여기에 더블이에요. 더블이니까 20% 되겠죠. 문장 쭉 가보니까 부정 글자가 있어요. 부정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여기에 더블이다. 더블이니까 40%. 이 내용이 일반적 경우입니다.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이게 나와요. 일반적이 나옵니다. 문제 어렵게 나올 때는 무골중자에 중가산세가 나와져요. 무골중자 중가산세 보기 전에 기본서에는 문제가 없고 프린트물에가 문제가 있으니까 프린트물 문제로서 풀어드릴게요. 배웠던 내용으로서 문제 풀어보죠. 3페이지 오른쪽 보시면은 박스에서 1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밑에 줄에서 나온 말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뭐 나왔어요? 미등기. 그럼 끝말은요? 과세. 과세니까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가 해야죠.
그런데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문제에 대한 내용의 문장 다 읽으시려고 문제에 대한 문장을 다 읽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장에 꼬임을 당합니다. 꼬임을 당하면서 왜 꼬임을 당하냐면 출제자들은요 문장력의 표현력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서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 속임을 막기 위해서 문장에 대해서 문장을 다 읽지 않은 겁니다. 자,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기 나왔죠? 그 말은요? 과세. 과세니까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본다. 자, 1번 틀렸죠? 2번 갑시다.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100만 원일까요? 50만 원일까요? 50만 원.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 3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31회 때도 나왔었고 33회 때 작년도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 내용으로서 볼 때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이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포인트의 내용을 찾아냅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나왔죠. 그리고 그 옆에 그의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 취득에 대한 토지의 취득을 한 건으로 보아 나왔죠. 이 단어 보자마자 1년 내 한 건으로 보아. 이 말 보자마자 끝말은요. 면세점. 맞죠? 그런 의미로서 3번 맞는 문장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문제는 중가산세까지 다 풀어드리고 난 다음에 중가산세까지 다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문제 풀어드릴게요. 무결중자 중가산세에서 페이지는 기본서에서는 110페이지에서 2가로 무결중자의 중가산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약된 내용이 3페이지에서 오른쪽에 A, B, C, D, E 무결중자 중가산세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무결중자 중가산세가 이 법이 왜 나왔는가? 나왔던 법률적 취지부터 먼저 갑시다. 무결중자의 중가산세 이 말에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입니다.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내 봅시다. 미등기. 자, 취득세 신고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미등기죠. 그럼 이제 문장에서는 이 말이 꼭 있어야죠.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전매란 말은 매각이란 말과 같은 말.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블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따블이니까 몇 프로? 80%. 8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당신 들켰습니다 라고 고지서로서 징수하니까 끝말은 보통 징수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석줄이에요. 근데 이 석줄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인트만 잡읍시다.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 잡는 것은 일반적 경우는 는자 앞에 있는 단어 아니면 맞춤표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80%예요. 그리고 개별적 단어로서 문제 키 있는 것이 20%입니다. 그 개별적 문제 키는 군데군데 가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개별적 문제 키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앞에서 어떤 글자가 없다면 막바로 뒤로 가세요. 가져서 80% 이 말이 있으면 마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구절을 알았으면 한 문장으로서 석줄은 암기가 된 거예요. 이제 앞에 어떤 글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죠. 자, 취득세를
신고하고 매각했다. 이거 나왔어요. 그럼 이거 등기일까요? 미등기일까요? 신고했죠. 그러니까 등기예요. 등기니까 이제 앞에가 등기된 이 글자가 있으면 미등기 전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끝말은요. 중가산세 제외. 아니면 산출세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다시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었으면 미등기와 관련이 없죠. 등기와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도 끝말은요. 중가산세 제외로 됩니다.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의 대표적 내용이 주식이에요. 주식 나오면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끝말은요.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중가산세 제외 아니면 산출세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목 변경. 자, 여기서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이 지목 변경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어떤 게 숨어 있겠는가를 알아봅시다. 원래는 토지 지목 변경이에요. 여기서 지목이란 말은 토지 이용도, 토지 활용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지목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활용도를 변경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죠. 여기서 밭이었다. 토지의 지목이 밭이었다고 하였을 때 이 토지는 내 거다고 등기하겠죠. 등기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이 밭 가지고 갈게요. 그러면 등기하겠죠? 등기했어요. 등기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이걸 대지로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요 대지에 대해서 또다시 등기할 겁니까? 지목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토지예요. 똑같은 내 토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지목 변경 요 글자 안에는 들어있는 말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토지니까. 지목만 바뀌었다 뿐이지 이용도만 바뀌었다 뿐이지 여기 이 글자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저 거기에 대한 일어서 밑줄 좀 칩시다. 저는 여러분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밑줄 좀 칩시다. 자,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서 동그라미 2의 2번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자산 해가지고 세 번째 점에서 지목 변경 나오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의 의미라고 적으세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의 의미. 적었습니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다. 산출세액의 80% 가상이다. 제외되겠죠. 이제 결과 나왔어요. 자, 결과적 내용으로서 우리는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는 이해는 됐죠? 이해됐으면 요 이해적 내용이 시험에 나오겠는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 답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무에 써먹으려고요? 실무에 안 써먹어. 안 써먹으니까 알 필요 없어. 그럼 여기서 답만 내면 돼. 이제 문장을 쭉 읽어봐요. 쭉 읽어보니까 문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요. 그리고 앞에서 글자 찾기. 앞에서 지목 변경. 등기된 주식.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그 글자가 있으면 끝말은요. 중가산세 제외. 없으면 산출세액의 80.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의 문장에서 10줄은 암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쉽게 풀려요.
아무리 지문이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풀리니까 그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그 내용을 적을 것 같아서 위문에다가 적어놨어요. 제가 좀 착실하거든.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문제풀 요령해가지고 시커먼스 있죠.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앞에서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단어가 없어요. 없으면 그때는 산출세액의 80 있으면요. 중과산세 제외 이런 예로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중과산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문제에 대한 내용과 같이 또 연결해서 풀어보죠. 4페이지. 4페이지. 기본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문에 있는 문제로 풉니다. 4페이지에서 4번 문제. 자, 먼저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맞춤표 앞 보세요. 맞춤표 앞 보니까 신고 납부 나왔죠. 이 글자 보자마자 이 문제는 신고 납부 문제다 하면서 포인트를 잡습니다. 포인트가 상속. 상속 나왔죠? 그러면 어떤 글자가 꼭 있어야 될까요? 달의 말일. 쭉 보니까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틀렸네요. 상속 개시 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 일이 속한 달의 말일.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이 내용이 31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먼저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맞춤표 앞 보세요. 신고 납부 이 말 나왔죠. 이제 문제 키 잡아내고 포인트를 볼 때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 경우 뭐 나왔어요? 등기. 등기, 등록 나왔죠. 이 말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하러 간다. 하러 가니까 전까지다, 후다. 전까지. 그런데 등기한 후 30일 내 틀렸죠.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 날까지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아니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나와줘야 맞는 문장 되는 거죠. 5번 내용 틀렸고요. 6번 갑시다. 6번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여기도 신고 납부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 뭐 넣었어요? 등기. 이 말 나왔으니까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맞죠? 라는 의미로서 6번 맞는 문장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에 대한 내용이 27회 때에 대한 내용과 33회 때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문장 엄청 길죠. 빨리 포인트 잡을 줄 아셔야 돼요. 먼저 문제 키, 맞춤표 앞 보니까 신고 납부.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문장 보니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후에 중과세율 적용 나온 거 보니까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는 일반적 내용과 같게 60일. 뒤로 쭉 보니까 60일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신고 납부한다. 맞아요. 맞는데 조심하실 점 가로 있죠. 가로 조심하세요. 가로 보니까 가산세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틀렸죠? 가산세 포함이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없잖아요. 없으니까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제외. 이렇게 나와줘야 맞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7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8번 갑시다. 8번에 대한 내용이
25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로서 먼저 문제 볼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니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죠. 뒤로 쭉 가보니까 밑에 줄에서 가산세 합한 나오죠. 그 말은요. 보통 징수.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9번 갑시다. 9번에서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뭐 나왔습니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죠. 그렇으면서 이제 그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앞에가 글자 있는 거는 봅니다.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산출세액의 80. 그런데 산출세액의 50 틀렸죠. 9번 틀렸고요. 10번 갑시다. 10번이 31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뭐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 나왔으니까 이제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죠.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글자 있어 없어요? 지목 변경 글자 있죠. 있으니까 막바로 끝말 가세요. 중과산세 제외. 그런데 뒤에서 산출세 80% 가산 틀렸죠. 산출세의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10번 틀렸고요. 이 정도 문제 풀었으면은요. 거기 작년에 나왔던 문제 1번 문제는요. 금방 풀어요. 작년에서 나왔던 문제, 작년에서 여러분들이 세법 시험 엄청나게 어렵다고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작년 시험 세법 문제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세 문제만 어렵다 뿐이지 나머지에 대한 내용의 13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 문제가 왜 어렵냐면 출제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어렵다 한 겁니다. 하나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게 나왔었냐면 혹시 공시송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공시송달은 민법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세법에서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행정법서 나와요. 그 내용이 국세기본법에서 심사청구란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문제화 만든 겁니다. 그럼 얘기에 대한 내용도 범위를 벗어났죠. 이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간주하겠다라는 이로써 간주 임대료가 있어요. 이 간주 임대료의 계산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나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나와져요. 그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짜증이죠. 그럼 이 세 문제는 틀려야 돼. 이건 틀려줘야 돼요. 왜? 출제자도 자기의 명예가 있어. 자기 명예 때문에 문제 100점을 절대 만들지 않아요. 이건 틀려줘야 되고 나머지 13문제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거기 단어가 보여요. 그 단어 찾기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쉬웠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1번 문제. 33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먼저 문제 봅시다. 취득세, 부가, 징수, 옳은 것. 옳은 것 찾기죠. 옳은 것 찾기니까 각기 선다마다 문제 키 잡고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거기에서 1번. 취득세 징수는, 자, 취득세 징수는 는자 앞에 부가 징수. 원칙은요. 신고, 납부. 그런데 보통 징수도 틀렸죠. 1번 틀렸고요. 신고, 납부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징수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니까 원칙 물어본 거죠. 원칙은 신고, 납부.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 대해서 마침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신고 납부. 그러면 이 2번 내용의 문제는 신고 납부가 문제 키였죠. 포인트는요. 상속. 상속 나왔으니까 있어야 할 글자는요. 달의 말일.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고요. 또 다시 출제자 아주 예쁘게 틀린 걸 만들어줬네요. 60일. 틀렸죠? 6개월. 2개 틀린 겁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마침표 앞 보니까 신고 납부. 이 말 나왔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고, 이제 문장 볼 때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뭐 나왔어요? 등기, 등록. 이 나왔으니까 하러 가야죠. 그러면 신청서 접수 날까지. 뒤에 보니까 신청서 접수 날까지 있죠. 맞는 문장입니다. 옳은 거 찾아가겠으니까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에 대한 내용도 문장 보니까 마침표 앞에서 나온 말이 신고 납부.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글자 읽어볼 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물건이 무골중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자 후에 중과세율 적용 이 넣었으니까 이건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니까 숫자 있어야죠. 며칠? 60일. 일반적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데 60일 숫자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죠. 틀린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가로가 세요. 가로 보니까 가산세, 가상이다, 제외다. 제외. 2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에 대한 내용은 아까 설명을 안 드리고 막바로 문제를 풀었는데 설명 드려줄게요. 기본서로 말씀을 드리면은 110페이지에서 3가로에 대한 내용 거의 한 문장이 석줄되어 있죠. 원래 여기에 대한 내용의 법전에서는 지방세법에서는 6줄입니다. 첫째에 대한 내용은 법인은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 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한 대 때리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로서 기록된 내용인데 기본서에서는 두 번째만 적어졌어요. 근데 그 두 번째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으로서 지문이 석 줄이에요. 너무 길죠? 너무 기니까 짧게 합시다. 먼저 읽어줄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밑줄. 그 옆에 장부 밑줄. 그 밑에 줄에서 작성 밑줄. 그 옆에서 아니한 경우 밑줄. 연결해 보니까 법인이 장부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죠. 이 말이 있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10%. 10% 가산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너무 지문이 기니까 짧게 아시라고 윗문에다가 프린트문에다가 적어줬어요. 프린트문을 보시면 3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에가 D번. D번에서 법인 장부 작성 불. 아니 불자.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10%. 이거 알면서 이제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 봐요. 문제 연결해 볼 때 4페이지에서 오른쪽에서 박스 안에 5번 문제. 법인 나왔죠.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자, 법인 장부 불 나오죠. 그럼 끝말은요? 10%. 그런데 20%다 틀렸죠. 10% 나와야 맞습니다. 답은 거기에서 3번 되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취득세 부가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 납부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취득세가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 그 내용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해서는 기본서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70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까지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112페이지에서부터 113페이지까지 설명되고요. 그리고 취득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한 이유로서 설명된 것은 75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 뒤바뀌었죠? 한번 상시로 생각해 봅시다.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이유로서 알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과세 대상물. 이걸 취득했는데 그 취득이 비과세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때는요. 과세된다. 이게 되죠. 그런데 순서에 대한 내용이 뒤바뀌었죠. 모든 교재가 순서를 뒤바뀌게 적어놓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법전 내용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지방세법 내용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이게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는 이렇게 뒤바뀌게 돼 있으나 위문에다가는 정확하게 맞게 적어놨으니까 위문으로서 봅시다. 그리고 기본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줄게요. 기본서에서는 지문을 아주 길게 잡았고요. 그리고 위문에서는 지문은 짧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 줄게요. 그래야 이해가 될 거니까. 자, 먼저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 70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70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3번 과세 대상물 나오죠. 이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이 내용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된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과세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건 취득했으면요.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내용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70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까지 다 외우려 하니까 너무 짜증이죠. 너무 짜증이니까 먼저 포괄적으로 된 내용부터 먼저 봅시다. 포괄적 된 내용으로서 표 나오죠. 70페이지에서 표 볼 때 먼저 부동산. 부동산은 뜻 아시겠죠? 토지, 건축물. 건축물 나오면 간결하게 그냥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건축물. 이 부동산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 여러분들이 학계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준부동산 배웠죠. 준부동산을 말합니다. 준부동산이니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여기서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말한 것은 건설 기계를 말합니다. 건설 기계를 말하니까 중장비라고 칭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권리에 대한 이로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리고 그 밑에서 해운권 및 시설 이용권, 해운 형태로서 일반인보다 싸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 해운권 그래요. 여기에 대한 내용 끝에가 다 해운권자가 붙어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해줘야 여러분들이 취득세 과세냐 과세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요는 외우려 봤더니 너무 많아. 안 많습니까?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런 내용들은요. 첫 글자로서 연결해가지고
암기하게 되면 이 내용에 조심하실 점까지 다 조심할 수 있어요. 첫 글자로서 암기해서 외우시라고 적어줄게요. 적어주면은 첫 글자에 대한 요로서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하자. 이렇게 외우고요. 또 다른 내용은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 이렇게 외우게 되면 그 물건들 다 외웁니다. 그러면서 조심할 수 있어요. 특히 앞 문장만 외우셔도 됩니다. 뒷 문장까지는 시험지에가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앞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첫 글자 부니까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축물, 차량에 대해서 모든 차량을 말합니다. 기본서 보시면 차량에 대한 내용의 뜻이 적어져요.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문 엄청 길죠.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필요가 없이 한 글자만 아세요. 모든. 그러면 알 거고요. 그리고 또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장비다. 기계장비는 중장비니까 건설기계다.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계장비에 대한 이유로서 건설기계니까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생산에 관여된 기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기계장치라 그래요. 자, 이 내용이 중장비로서 건설기계니까 생산기계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까지 아시라고 중장비라고 외워둔 겁니다. 중장비니까 건설기계인지 뻔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시면 되고 배 타고 하였으니까 배는요. 선박. 이것도 의문점입니까? 선박하면은 거기 밑에에서 한번 기본서 보고 말해줄까요? 기본서 보니까 71페이지에서 4가로 선박. 선박이란 뜻이죠. 그러면서 그 옆에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이렇게 적어지는데 거기에서 저는요. 기선이 뭐고 범선이 뭐고 전마선이 뭔지 부선이 뭔지 저 몰라요. 누가 잘 아냐? 네이버 지식인이 잘 알아요. 그럼 그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은 이건 네이버 지식인 설명이지 세법 설명이 아니에요. 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간결하게 이것만 아시면 돼요. 모든 배. 모든 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모든 자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비행기니까 이건 뭐예요? 항공기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항공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 보면은 기본서에 적어진 것이 페이지 71페이지에서 3가로 항공기에서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항공기, 해전이 항공기. 전 여기에서요. 비행선이 뭐고 항공기가 뭐고 해전이 항공기가 뭔지 잘 몰라요. 이건 누가 잘 아냐? 국어 사전이 잘 알아요. 저 국어 공부 안 할게요. 세법 공부만 할게요. 비행기가 항공기다. 그런데 앞에 전제말이 있죠. 사람이 탑승 조종. 사람이 타는 것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서 포인트가 항공기가 아니겠죠. 뭐였어요? 사람이 타는. 얘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비행기를 보고
항공기 그럽니다. 그 내용을 아시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타고 했으니까 사람이 타는 것만 들어간다. 반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는 항공기가 아니란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가 뭐가 있겠는거라고 생각 모양인데 말씀드릴게요. 있어요. 장난감 비행기예요. 사람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러니까 그는 들어가지 않는다. 장난감 비행기를 영어로 말한다면 드론. 장난감 비행기를 한문으로 말한다면 원격 조종. 사람 안 타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광어권, 어권, 양식, 업권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할 수 없죠.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원인은요.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회원권을 뺀 끝에가 곤자 나왔던 것은 앞에가 광어 양식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회원권을 뺀 끝에가 곤 나왔을 때에 앞에가 광어 양식이 아니라 다른 글자로 적어졌으면 그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니란 겁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안 맞게 만들어 준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특허권 어떨까요? 안 들어가죠? 특허권에 대한 내용 3회 때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7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이게 나왔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다시 문제는 안 나와서나 해볼 때 분양권 어떨까요? 안 들어가요. 또 입주권 어떨까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 내용을 아시라고 이렇게 말을 안 맞게 만들어졌어요. 본자 나온 건 뭐가 들어간다? 광어 양식만 들어간다는 것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임목,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암기토록 만들었으면 응용까지 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첫 글자로 여기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응용을 않게 해주면은 그 사람 강의 잘못된 강의입니다. 응용해 줘야 돼요. 왜? 자기가 암기토록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응용돼야 안 돼요. 한번 볼까요? 된가 안 된가? 한번 해보죠. 골프장 어떨까요? 골프장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응용이 안 되신 분입니다. 학교 운동장, 장자 나오죠?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골프장은요? 부동산 아니에요? 학교 운동장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골프장도 부동산이니까 해당이 된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장자만 보자마자 부동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쭤보든지 여러분들 응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답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저 안 무서워요. 떨지 마세요. 별장 어때요? 부동산이죠. 뭐가 나왔어요? 장. 여기 쓰니까 해당이 된다. 됐습니까? 또 해볼까요? 고급 오락장 어떨까요? 고급 오락장의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보니까 글자 뭐 나왔어요? 장. 장 나왔으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으로서 해당이 됩니다. 이제 뜻까지 말해줄게요. 단란주점이랄지 그리고 또 룸사롱의 건물을 총칭해서 고급 오락장을 합니다. 룸사롱 고급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룸사롱이랄지 단란주점을 총칭해서 고급 오락장 이렇게 되는데 그 뜻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아는 것은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아, 장자 있구나. 장자 있으니까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해볼까요? 업무용 배 어떨까요? 업무용 배. 배죠. 어디요? 해당이 된다. 자가용 배는요?
배조 해당이 된다. 어때? 응용 끝났죠? 이런 일로서 됩니다. 그 내용을 아시라고 거기에서 위문에다가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문제 푸는 요령. 4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서 문제 푸는 요령 해가지고 거기다 적어놨죠.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땡땡 권자 있으면 광어권, 어권, 양식, 어권만 포함된다. 아시겠죠? 회원권을 뺀 내용으로서 권자 있으면 광어권, 어권, 양식, 어권만 포함된다. 그리고 또 문장에서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 고급 오락장,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무조건 과세다. 지문이 길든 짧든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과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70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까지를 전부 다 암기하게 된 겁니다. 요 문제 푸는 요령 하나로서요. 되겠습니까? 그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고 이 물건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 비자가 아닐 비자,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는 일로서 가는데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에 대한 일로서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112페이지 나옵니다. 112페이지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취득세 끝에 파트인데 112페이지 보시면 제7절 비과세 나오죠.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세요. 이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취득세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선다에다가 다음은 취득세의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비과세에 대한 것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인데 먼저 1 가로봅시다. 1 가로보니까 국가 등의 취득 하면서 동그라미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로 빼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단체 조합 넣으면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버리세요. 애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주한국제기구 나오면 애국정부다라고 생각하고 버리세요. 애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2번이 단서에 대한 내용인데 단,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애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5줄, 여기에 대한 내용은 두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방향, 또 한 방향은 애국정부 방향. 이 두 방향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기 방향으로 보는 건데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향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했다. 이 내용은 과세하지 않는다. 또 한 방향, 애국정부 방향에 대한 내용은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은 요 한 문장으로서 5줄은 전부 다 암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위물 보세요. 위물 보시면은 국가 등에 취득해가지고 화살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취득, 국가, 지자체, 너 취득 형태 갖췄으니까 취득세 납부해. 이러면 징수하는 자는요. 국가나 지자체.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비과세 됩니다. 다시 애국정부. 애국정부는 상호 서로 간 면세주에 의한다. 설명해 줄게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 하해줬으면 우리나라도 비과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보세요. 기본서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 취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사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과세한다. 그럼 이 문장을 전부 다 외울 겁니까? 간결하게 외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할 겁니까?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기본서에서 이 가로 국가 등의 기부 체납한 재산 여기다 내용 보니까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과 2번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10줄이 넘네요. 그 10줄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자 먼저 예습 차원으로서 이 문장 읽어줄게요.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소라면 아시겠죠? 또는 기부 체납은 몇 년간만 사용하고 반납하겠다는 조건. 반납 조건이 기부 체납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반납하게 되면 누구 것 되냐면 국가나 지자체 것 되겠죠. 거기에서 기부 체납에다가 적을 필요 없어요. 옆에 보시면 기부 체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뭐 조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알 필요 없고 아는 것은요. 이 여기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아세요. 의미적 내용은 무상입니다. 무상. 거기 기속 밑에다가 또 기부 체납 밑에다가 무상의 의미라고 적으세요. 설명드리면은 취득했던 부동산을 취득했던 사회 기반 시설을 국가에게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면 국가 것 되는 거죠. 지자체 것 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로 나온 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 알았으니까 여기자 이 내용을 반대로 해보죠. 국가에 지자체에 주기로 해놓고 안 줬어요. 그럼 어떨까요? 과세.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 내용이에요. 기억 내용으로서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얘가 포인트죠. 안 줬잖아요.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과세. 다시 국가에게 지자체에게 줬어요. 줘놓고 대가를 받았어요. 대가 받았다 뜻으로 나온다면요. 과세. 자, 방금 보세요. 무상이죠. 자, 무상이잖아요. 무상이니까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대가 받지 않고 줬어요. 그러니까 국가 것이 되니까 비과세다. 이거예요. 줘놓고 대가를 받았으면요. 당연히 과세다. 대가 받았다 뜻으로서 나온 것이 반대급부로.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 보시면 반대급부로 글자 있죠. 그 글자 찾아가지고 밑줄. 반대급부로라는 말은 대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대가 받았으니까 끝말은요. 과세. 또 그 문장 끝 보세요.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나오죠. 제공받았으니까 대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과세. 또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다 외워둬야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거든. 영리하셔가지고 그 10줄에 대한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어요. 하나 저 같은 똘은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여기는 글자 찾기만 합니다. 글자 찾기 하시라고 윗물 5페이지에다가 적어놨어요. 왼쪽 보시면 문제 푸는 요령 해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속, 기부채납 조건 이렇게만 끝났어요. 끝나고 뒤에 어떤 글자 없어요. 없다면 끝에서 있을 말은요. 부가하지 아니한다. 부가란 말은 과세란 말과 같은 말이니까 비과세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기속 또는 기부채납 이 말 있으면서 뒤에가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반대급부로 이 말이 있으면 그대로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 특히 반대급부로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내용만 알았으면 한 문장의 대안으로서 10줄은 암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서하고 연결시켜서 112페이지 기본서에서 3가로 임시 사용 건축물에 대한으로서 동그라미 1번 임시 흥행장 여기서 임시 흥행장이란 말은 모델 하우스를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시험지에서는 모델 하우스 안 주어져요. 주어진 것은 임시 흥행장 그대로 주어져요. 꼭 보면은 공부도 엄청나게 못하신 분들이 국어사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더 걸리죠. 적을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옆에서 공사 현장 사무소, 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고 등 밑에 줄에서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단서조항입니다.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건축물, 존속기간 1년 초과 밑줄, 임시 밑줄, 그러면서 초과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1년 초과했으면 이게 임시일까요? 계속 존재하고 있는 물건일까요? 계속 존재한 물건이에요. 계속 존재하는 물건이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과세다. 그럼 반대로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그랬으면요. 글자 그대로 임시니까 비과세다.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 내용은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비과세예요. 2번은 1년 초과하였음으로써 계속 존재하고 있는 물건 취득이니까 끝말은요. 과세. 그럼 포인트가 어딜까요? 숫자 1년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져요. 그럼 포인트는 어디예요? 초과. 초과 글자 있고 임시 나왔으면 과세. 초과 없이 임시 나온다면요. 비과세. 그런 일로서 나오겠죠. 그 내용 아시라고 윗물에서 적어놨어요. 임시 건축물 해가지고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였으면 그때는 비과세. 초과한 그랬으면요. 과세.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하고 또다시 연결해 볼 때 113페이지에서 4가로 신탁 취득 한 문장 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동그라미 2번까지 하여서 거의 여기도 10줄입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워야겠는데 외우기 힘들죠.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예습 차원으로서 먼저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줄게요. 동그라미 1번 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것,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것에다가 동그라미. 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여기서 다음에란 말은 기역, 니은, 디귿을 말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기역도 비과세겠죠. 기역, 니은, 디귿 중 어느 하나니까 기역 비과세, 니은도 비과세, 디귿도 비과세 이거요. 동그라미 2번에서 단서인데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주택 조합, 조합 동그라미 등과 조합원 간 여기서 조합 등과 조합원 간이란 말은
재건축, 재개발을 말합니다. 재건축되면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새로운 취득으로서 과세겠다. 라는 의미로서 끝말은 취득세 과세한다. 로 갑니다. 보니까 문장이 지문 길죠. 지문 기니까 이제 설명을 곧 드릴게요. 설명 곧 드리겠는데 결과부터 말해줄게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5페이지 보세요. 유인물 5페이지 보시면 결과적 내용으로서 개인적에서 신탁 재산 나오면서 밑에 문제 푸는 요령 나와요.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신탁 등기가 변경된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조합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조합 글자가 있으면 그 말은요 과세. 조합 글자가 없으면 그 말은 비과세. 이것만 알았으면 거기 한 문장 10줄은 암기하게 됩니다. 출제자가 어떻게 나오든 요 내용 꼭 주니까 이것만 기억하자는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배웠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 경영학에서도 나와요. 저희 경영학에서 수탁 판매, 위탁 판매 이 글자가 나오는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으로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봅시다.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떤 사람이 수혜에 대한 내용으로서 십자수를 만들었어요. 이 십자수에 대한 아주 예뻤거든. 아주 예쁘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이란 말은 자기 가족 외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수를 팔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십자수를 들고 수혜상점에 가죠. 수혜상점 가서 수혜상점 주인에게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어느 기간 동안 팔아줘 하고 부탁합니다. 보니까 수혜상점 주인이 아주 예쁘니까 그래 이거 팔 수 있겠다. 내가 팔아줄게 하고 부탁을 수락했어요. 그랬으면 이 수혜상점 주인은 부탁을 받고 판다. 숫자가 받을 수, 탁자가 부탁, 탁. 부탁 받고 판다. 수탁 판매라 그래요. 그리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니까 수탁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여기는요. 부탁 한자. 부탁 한자니까 표현된 글자는요. 위탁자 이렇게 표현돼요. 민법서 또 공시법에서 유탁자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신탁자 그래요. 그건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같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유탁자가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요 수혜상점에 전시를 하여 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수를 여기 수혜상점에 줘요. 소유권 넘겨줘요. 소유권 넘겨줘야 여가 전시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전시가 하기 위해서 소유권 넘겼습니다. 넘겼을 때에 자 수탁자가 요 십자수를 지배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아니에요. 안 팔리면 돌려줘야 돼요. 그럼 실질적 지배권자는 누굽니까? 유탁자가 지배해요. 안 팔리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럼 얘가 취득이다, 취득 아니다? 취득이 아니다. 서류상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돼 있으나 실질적 취득은 누구다? 유탁자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비과세란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기억입니다. 기억에 대한 내용 비과세다요. 자, 한번 기본서 보세요. 기본서 보니까 기억에서 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자, 여기서 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넘겼죠. 뭘까요? 비과세. 되겠죠? 그런데 그 문장 다 외우지 못하니까 거기서 글자 찾아보세요. 조합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아, 저 한글 공부해요. 조합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비과세. 됐죠? 다시 여기에서 요 십자수가 기간 내에 안 팔렸어.
안 팔리니까 돌려줘야죠. 이렇게 돌려주었다. 뜻으로서 나온 것이 니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도 자기 것, 자기가 가져온 거죠. 그러면 취득이다, 취득 아니다. 원래 취득이잖아요. 맨 처음부터 자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취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죠? 비과세. 자, 거기에서 니은 보세요. 신탁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유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자, 수탁자가 유탁자에 줬죠. 그럼 원 소유권자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취득이 아니다. 옛날부터 자기 거다. 그러면서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볼 때 거기에서 조합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비과세. 또 다시 이렇게 돌려받아가지고 유탁자가 새로운 수탁자, 신수탁자 너가 팔아볼래? 하고 줍니다. 이게 디귿이에요. 그럼 얘가 취득이다, 취득 아니다. 기업과 똑같죠? 취득이 아니니까 얘도 뭘? 비과세. 됩니다. 이게 디귿입니다. 이 내용이 비과세에 대항으로서 디귿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들죠. 이제 이해는 했을 거예요. 이해는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외워줘야 문제가 풀려요. 근데 외우려고 했더니 문장이 워낙 길어. 세법은요. 한 문장에가 보통 문제상에서 석 줄, 넉 줄이에요. 그 내용을 문제 읽고 풀게 되면 잘못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발에 속아. 안 속기 위해서 우리는 단어 찾기만 합니다.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조합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조합 글자가 있으면요. 그때는 과세. 없으면요. 비과세.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문장 다 암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문장에서 명의신탁도 있는 건데요. 이 명의신탁은 모의고사 구석지에서 나올 것들이에요. 그럼 구석지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안 적어놓은 겁니다. 아는 건요? 조합 글자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밑에 기본사고 연결해 볼 때 5가로. 5가로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